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레스토랑 문 앞에서 밀려났다. 그녀는 검은 피부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레스토랑의 명성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김지은은 28살, 서울의 유명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지은은 항상 완벽한 딸이 되려고 애썼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좋은 직장을 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가족에게 숨겨진 채로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연인, 사라, 27살의 흑인 여성이었다. 사라는 미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서울대에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다. 둘은 대학 시절 만났고 3년째 연애 중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사라와 함께 서울의 유명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특별한 날이었다. 지은의 생일. 그녀는 오랜만에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했다. 지은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사라는 빨간 원피스를 입었다. 둘은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했다. 왜요? 제가 예약한 김지은입니다. 매니저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저희 레스토랑 정책상. 손님의 동반자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영어로 물었다. What do you mean? 매니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 차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이미 힘들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하지만 사라를 만난 후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사라의 밝은 미소, 강한 의지. 그게 지은을 지탱해줬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지은은 사라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안해, 사라.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It's not your fault. But we can't just let this go.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그 일을 생각했다. 그녀의 상사, 박 팀장은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IT 전문가였다. 해킹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레스토랑의 차별을 폭로할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레스토랑 오너가 누구인지 조기 시작했다. 오너는 유명한 사업가 이 회장이었다. 그는 보수적인 정치인과 친분이 깊었다. 지은은 그 연결고리를 찾았다. 이 회장의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숨겨진 비밀. 지은은 사라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 그 매니저의 말을 녹음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라는 웃으며 말했다. Next time, we'll be prepared. 둘은 레스토랑에 다시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은 혼자. 그녀는 예약을 다시 하고 들어가서 매니저를 유인했다.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저희는 가족 중심의 레스토랑입니다. 그런 관계는. 지은은 그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 그 증거로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미슐랭 차별 레즈비언인 건 인종차별.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곳이 아직도 있나? 보이콧하자. 하지만 이 회장은 대응했다. 그는 PR팀을 동원해 조회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성명을 냈다. 지은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 회장의 딸, 이수연, 25살. 그녀는 해외에서 공부 중이었다. 지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연의 계정을 찾았다. 수연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다. 지은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아버지의 레스토랑에서 차별당했어요. 당신도 숨기고 계신가요? 수연은 처음에 무시했지만 지은의 끈질긴 설득에 응답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지은은 갈등했다. 이건 복수인가? 아니면 더 큰 피해를 주는 건가? 그녀의 내적 충돌이 시작되었다. 가족의 압력처럼 수연도 고통받고 있을 터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아픔을 생각했다. 사라의 눈물. 그녀는 결심했다. 수연을 설득해 아버지를 대면하게 하자. 그게 진정한 변화일 수 있다. 수연과의 만남은 비밀스러웠다. 지은은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수연은 긴 머리를 묶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다. 왜 저를 불러냈어요? 지은은 녹음된 매니저의 말을 들려주었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이런 걸 몰라요. 지은은 말했다. 모르신다고? 당신도 레즈비언이잖아요. 왜 숨기세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이 회장은 딸을 완벽한 이미지로 키웠다. 결혼 압력, 사회적 기대. 수연은 해외에서 자유를 느꼈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숨을 죽였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도 가족에게 숨겼어요. 하지만 사라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못 참았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연은 아버지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수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런 차별을 용인하는 거예요. 지은은 그 정보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사라와 함께 더 큰 캠페인을 계획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차별 없는 서울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LGBTQ 커뮤니티, 인권단체. 레스토랑 앞에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회장은 압박을 느꼈다. 그의 사업은 흔들렸다. 예약 취소가 쏟아졌다. 그는 아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아들, 이준호, 30살.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 중이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하지만 이 회장은 불안했다. 그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젊었을 때 그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게 지금 드러나면 끝장이었다. 지은은 그 과거를 파헤쳤다. 옛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댓글. 그녀는 익명으로 그걸 퍼뜨렸다. 사라는 지은을 걱정했다. 지은아, 너무 위험해. 법적 문제 생길 수 있어. 지은은 대답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 너 여자랑 사귀니? 지은은 충격받았다. 소셜미디어가 가족에게까지 퍼진 것이다. 그녀는 부정했다. 엄마, 오해약.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엄한 훈육,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해.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연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 그런 차별을 하세요?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이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수연은 울며 집을 나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도와줘요. 지은은 그녀를 데려왔다. 사라와 함께 새 여자는 계획을 세웠다. 이 회장의 과거를 폭로하는 기자회견? 하지만 그건 도덕적 딜레마였다. 가족을 파괴하는 건가?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결정은 모든 걸 바꿀 터였다. 시위는 커졌다.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다. 이 회장은 변호사를 고용해 지은을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이야.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변호사, 미나, 35살.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건 싸움의 시작이에요. 미나는 지은에게 조언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라. 지은은 사라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사라를 위한 거였다. 하지만 사라의 비자가 만료되고 있었다. 나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지은은 절망했다. 이 싸움의 대가는 컸다. 수연은 아버지와 재대면했다. 아빠, 변하세요? 아니면 저 영원히 잃어요. 이 회장은 갈등했다. 그의 자존심 vs 가족. 그는 결국 사과 성명을 냈다. 우리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일까? 지은은 의심했다. 그녀는 더 깊은 복수를 준비했다. 이 회장의 정치적 연결을 끊는 것. 정치인, 최 의원. 그는 이 회장의 후원자였다. 보수적인 가치로 유명했다. 지은은 그의 과거를 조사했다. 최 의원은 LGBTQ 법안에 반대했다. 지은은 수연의 도움으로 최 의원의 비리를 찾았다. 뇌물 수수 의혹. 그녀는 그걸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스캔들이 터졌다. 뉴스 헤드라인, 최 의원, 뇌물 의혹 미슐랭 오너와 연결, 이 회장은 패닉에 빠졌다. 그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압박했다. 아버지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이 소문이 사실이니?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지은은 처음으로 고백했다. 네, 아빠. 저 사라랑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건 안 돼. 가족의 수치야.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 vs 가족. 그녀는 사라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사라는 지은을 위로했다. 윌게트 스루디스. 하지만 사라의 부모도 반대했다. 미국에서 온 전화, 세러, 컴홈. 데트 컨트리, 이즈 낫 포 유. 사라는 갈등했다. 그녀의 정체성, 흑인으로서의 차별. 한국에서 느끼는 외로움. 지은은 그녀를 붙잡았다. 함께 싸우자. 둘은 더 강해졌다. 미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은은 레스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차별금지법 위반. 재판은 시작되었다. 증인으로 매니저가 불려왔다. 그는 부정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지은의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이 회장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나타났다. 아빠, 거짓말 마세요.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회장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미안해. 지은은 승소했다. 레스토랑은 벌금을 물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차별 없는 서울은 트렌드가 되었다. LGBTQ 단체들이 모여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은은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가 성공했지만 잃은 게 많았다. 가족, 친구들. 사라의 비자 문제. 수연은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이 회장은 변했다. 그는 레스토랑을 LGBTQ 친화적으로 바꿨다. 무지개 깃발을 걸고. 하지만 진심일까? 지은은 의심했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더 큰 사회적 운동?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미나 변호사가 이 회장 측과 거래했다. 미안해, 지은. 돈이 필요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라는 지은을 지지했다. We can fight this too. 하지만 지은의 정신은 피곤했다. 밤마다 악몽. 가족의 비난, 사회의 시선. 그녀는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라의 사랑이 그녀를 구했다. 너 없이 못 살아의 지은은 다시 일어났다. 미나의 배신을 폭로했다. 또 다른 스캔들. 법조계가 흔들렸다. 이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사업은 파산 직전. 그는 지은에게 사과하러 왔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지은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승소 후, 지은은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그녀는 TV에 나와 이야기를 했다. 차별은 끝나야 해요.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네티즌들은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전통을 파괴하는 익명 댓글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사라가 옆에 있었다. 걱정 마, 나 있어? 가족과의 화해는 어려웠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기다렸다. 수연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 회장은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인권단체에 기부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걸 믿지 않았다. 쇼잖아.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사라의 비자가 거부되었다. 인종차별 때문일 거야. 의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이민국에 항의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사라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장거리 연애해보자. 지은은 울었다. 이 싸움의 대가가 너무 컸다. 그녀는 모든 걸 후회했다. 복수할 걸 그만둘 해닝. 하지만 수연의 도움으로 사라의 비자를 연장했다. 이 회장의 연결을 이용해 지은은 아이러니를 느꼈다. 적의 도움. 그녀는 수연과 친구가 되었다. 세 여자는 함께 운동을 이어갔다. LGBTQ 워크숍, 세미나.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그러나 배신이 또 일어났다. 지은의 회사 상사, 박 팀장이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소송을 걸었다. 또 다른 싸움. 그녀의 삶은 전쟁터였다. 사라가 말했다. 그만해.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 지은은 갈등했다. 정의 vs. 개인 행복. 최종 대면. 지은은 이 회장과 만났다. 왜 저희를 차별했어요? 이 회장은 고백했다. 두려웠어요. 사회의 눈이.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그랬으니까. 용서의 순간.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지은의 식성은 성장했다. 그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다. 그녀는 사라와 함께 썼다. 책 제목, 숨겨진 사랑. 출간은 성공적이었다. 베스트셀러. 사회적 논의를 일으켰다. 가족과의 재회. 아버지가 왔다. 미안해,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화해. 지은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모든 게 안정되자 지은은 반성했다. 복수가 가져온 변화, 하지만 잃은 것들. 사라와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수연이 증인이었다. 이 회장은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사회는 변했다. 차별금지법이 강화되었다. 지은의 노력 덕분. 그녀는 인권활동가가 되었다. 강연, 워크숍. 젊은 LGBTQ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밤마다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다. 사라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싸워. 우리 삶을 살아. 지은은 동의했다. 둘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했다. 수연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진심으로 변했다. 레스토랑은 성공적으로 재개장했다. LGBTQ 이벤트 장소로. 지은은 그곳에 갔다. 사라와 함께. 매니저는 사과했다. 죄송했습니다.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새로운 차별 사건이 일어났다. 다른 레스토랑에서. 지은은 다시 싸울까 고민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복수는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가?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기는가?